어, 제가 발표할 주제는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정부 같은 경우도 국정원의 망분리 자체도 지금 변화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아시다시피 금융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망분리 자체를 완화시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런 전제 하에 이런 시냅 솔루션을 도입했을 경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 이제 포티넷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7월 달에 저희가 시냅 솔루션을 인수를 했습니다. 이례적인 사항들이고요. 실제 포티넷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It's My Baby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실제 개발을 해서 만든다거나 실제 내부의 솔루션을 갖다가 저희가 기획하고 만들어서 개발해서 만드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례적으로 저희가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 회사 이름이 레이스워크라는 회사고요. 그 실리콘밸리 회사이고 저희가 회사를 인수를 해서 실제 제품 라인업에 저희가 업데이트를 시킨 상황들입니다. 아젠다를 말씀드리면요. 지금 이제 클라우드, 공공 클라우드로 갔을 경우에 클라우드에 대한 챌린지, 보안 어떤 그런 형태의 챌린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저희 이제 레이스워크에 대한 시냅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안 챌린지, 클라우드 상에서 보안 챌린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최근에 이제 국정원의 망분리에 대한 개선안이 공개가 되었고, 9월 11일이었죠. 네, 그 이전에 또 금융권의 망분리 개선안도 나왔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금융권의 망분리 개선안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기존의 물리적인 망분리를 자체를 논리적인 망분리로 바꾸게 되는 사항들이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금융 쪽에서는 이런 형태의 사스 서비스, 클라우드 기반의 퍼블릭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실제 우리가 혁신 과제라는 걸 띄워가지고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1년간의 서비스를 한 다음에 실제 이런 부분에서 규제나 이런 부분들을 통과를 하게 될 거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금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금융보안원에 있는 KFSI 인증이 있습니다. 사스에 대한 어떤 그런 안정성 평가가 있는데요. 이 안정성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통과를 해야지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례적인 사항들인데,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문 망분리 시대에 다층 보안 체계로 가고 있는 사항들이고, 국가 보안 정책이 대대적으로 변화가 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이례적인 사항들이고요.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있던 우리가 레가시 보안, 그리고 망분리에 있어서 망분리 조건에 맞춰서 보안 솔루션을 적용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을 이제 다층 보안 체계로 개선을 한다는 의미가 될 거고요. 나눠가지고 보안에 대한 분리를 나눠가지고 차등 적용을 해서 우리가 기밀, 민감, 공개 데이터를 나눠서 구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기존의 물리적인 망분리를 논리적인 망분리 형태로 바꿔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고, 결국 이렇게 된 이유는 저희가 AI 시대에 맞춰서 범정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실제 내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떤 그런 단말 데이터를 단일화 시켜가지고 이 단말 데이터 자체를 외부의 챗GPT라든지 우리가 쓰고 있는 제너레이티브 AI를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한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클라우드 기반의 사스 서비스라든지 실제 챗GPT 같은 서비스에 대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부분들처럼 공공기관도 PC도 챗GPT를 사용할 수 있다. 내년까지 시범 사업을 하게 됩니다. 시범 사업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상황을 보고 나서 규제를 만들고 규제를 완화한 다음에 실제 서비스로 진행되게 된다는 부분입니다. 실제 이 데이터는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뉴스 스크랩이 되어 있는 사항들이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부분들은 지금 나와 있는 부분에 있는 다층 보안 체계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좀 보안 위협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클라우드는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제 클라우드를 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 이 클라우드 때문에 여러 형태의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또한 또 클라우드를 하고 나서 다시 또 온프라미스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퍼블릭 클라우드 자체가 우리의 조직에 맞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요. 실제 우리가 예산을 잘 책정을 하고 실제 서비스에 맞는 부분들을 잘 맞춰서 서비스를 하기 굉장히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우리가 얼리 어답션으로 조기 채택했던 그런 부분들은 이제 부서별로 워크로드를 만들고 가상 머신을 띄고 우리가 알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발전된 상황에서 어드밴스드하게 된 부분들은 비즈니스 워크로드에다가 우리가 서비스를 올리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미션 크리티컬한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죠. 미션 크리티컬한 서비스는 실제 우리가 서비스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범정부적인 어떤 그런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 지금 이제 4차, 5차까지 나와 있는 그런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형태로 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실제 다양한 서비스, 여기에 대해서 프로비저닝을 하는 부분들은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코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춰서 배포를 하게 되면 실제 오케스트레이션은 쿠버네티스 사용하게 될 거고, 우리가 온프라미스 서비스와 퍼블릭 클라우드 같이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워크로드가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자체는 우리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미시적인 관점에서는 실제 우리가 내부의 어떤 그런 형태에 대한 그런 설정에 대한 부분들, 이슈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요.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서비스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항상 우리는 서비스가 보안보다는 좀 상위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실제 클라우드 복잡성에 대한 부분들은 애플리케이션 자체가 현대화되고 클라우드 서비스가 다양해지는 상황들이고, 인스턴스에 대한 부분들을, 그리고 권한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복잡하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클라우드에 대한 복잡성을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개발 속도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물론 개발 속도는 인더스트리보다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로켓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개발이 되고, 개발에 대한 어질리티에 대한 부분들을 보안이 속도를 늦춰서는 안 돼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될 거고요. 우리가 코드를 만들고 커밋을 하고,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 코드를 만들고 네트워크 갖다가 우리가 프로비저닝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될 거고요.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종속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종속성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요, 2017년 그 이전에 우리가 그 서플라이 체인 공격을 심하게 겪었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었고요. 그리고 바이든 정부로 오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제로 트러스트하게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정부 주도하에 제로 트러스트를 만들고, 실제 우리가 내부에 있는 소스 코드라든지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그런 종속성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SBAM이라고 얘기하죠. 소프트웨어 비로그 매추리얼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들을, 코드에 대한 부분들을 모두 다 리스트업을 해야 되고 정리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드의 책임성, 이게 조금 다른 관점인데요. 개발자가 컨테이너를 프로비저닝하고 워크로드를 개발하고 네트워크를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 코드에 대한 책임성에 대한 부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휴먼 에러,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책임성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체크를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결국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기존의 레가시 환경들, 정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클라우드 환경을 갔을 경우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기존에 있던 기술이 완전 다르다는 부분입니다. 레가시에 있는 기술들 다를 거고요. 그리고 항상 매년 새로운 기술이 추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AWS를 도입했을 경우에 한 200개 이상의 서비스가 있죠. 그 서비스가 계속 바뀌는 사항들, 그런 부분들을 업데이트를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핵심적인 부분들,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 공유 모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쉐어드 리스폰시빌리티죠. AWS, GCP, Azure, MS 다 있습니다. 있는 사항들이고, 결코 CSP는 고객의 보안에 대한 부분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우리가 보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공유 모델에 따라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사항들이고요. 고난 수준이 완전 다릅니다. 실제 우리가 IAM 토큰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실제 환경에서 그런 토큰 정보가 모두 다 있고요. 실제 접속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 오버 프리빌리지가 됐을 경우에는 실제 굉장히 큰 재앙으로 갈 수 있는 상황들이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의 권한이 기존에 있던 온프라미스 환경들, 실제 우리가 레가시 환경과 전혀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는 굉장히 복잡하죠.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이고요. 200개 이상의 서비스를 쓰고 있습니다. AWS 같은 경우는 200개 이상의 서비스를 쓰고 있고, 쿼터마다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죠. 새로운 서비스들이 계속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내용이 지금 우리가 이런 부분들 서비스를 메시 서비스로 펼쳐서 보여드린 사항들이고요. 실제 굉장히 복잡하게 보입니다. 컨테이너와 컨테이너 간, 노드와 노드 간에, 아니면 파드와 파드 간에 트랜잭션이 이렇게 보이는 사항들이고, 이런 메시 형태를 보더라도 정말 복잡합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 엄두가 안 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실제 우리가 그리고 굉장히 민감한 조치 사항들이 많습니다. 각 파드, 노드, 아니면 우리가 서비스하는 그런 스토리지별로, 아니면 버켓별로 나와 있는 이런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도 고난 자체가 있기 때문에 이 고난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 설정에 대한 부분들을 이슈로 생겼을 경우에 굉장히 큰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만들 수 있습니다. 거의 클라우드의 보안 사고가 일어나는 첫 번째 이슈가 설정 위반입니다. 설정 위반이고요. 90% 이상이 설정 위반이라고 말씀드렸고, 최근에 나오고 있는 보안 사고들도 대부분 다 거기서 말미암아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설정 위반으로 우리가
결국엔 크립토 마이너, 크립토 채킹을 당한다거나 아니면은 실제 우리 내부의 서비스에 침해를 당한다거나 아니면 랜섬웨어를 우리가 피해를 입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들이겠죠. 그리고 공인 IP 접속할 수 있는 외부로 익스포즈되어 있는 환경들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표면이 넓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어택 서페이스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부분들처럼 이게 전부 다 어택 서페이스입니다. 어택 서페이스고 공격할 수 있는 그런 표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의 서비스들은 비전문 개발자들도 만들 수 있죠. 내부에서 만들 수 있고 권한만 있으면 다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 가능한 서비스들을 다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이제 IT 제도권 밖에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기게 되겠죠.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도 배포도 굉장히 복잡한 상황들이 될 거고요. 클라우드에 대한 보안 서비스들을 가져와서 우리가 CSP, AWS에 있는 보안 서비스를 그대로 가져와서 쓴다고 했을 경우에 보여드리는 어떤 형상입니다. 실제 이런 상황이거든요. 보안 담당자분께서는 퇴근 못하고 특히 AWS 관리자분, 보안 담당자분께서는 이렇게 복잡한 사항들을 뭐 클라우드 트레일 로고도 봐야 되고 허브 로고에 봐야 되고 찾아봐야 되고 그다음에 허브 사이트에서 인사이트도 봐야 됩니다. 계속 확인을 해야 되는 사항들이죠. 물론 알람을 날린다거나 지라 티켓을 받아서 쓸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사항들을 AWS는 친절하게 최근에 많이 제공을 해주고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의 뷰로 볼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AWS 이외에도 GCP도 우리는 운영을 해야 돼요. 아니면 내부에 있는 클라우드 같은 게 오픈시프트 아니면 뭐 란처 아니면 여러 형태의 VMware 탄주 여러 환경들을 사용해야 될 경우에는 이런 형태의 서비스를 가지고는 관리를 자체를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서비스할 수 있는 부분들이 결국에 필요하게 될 거고요. 제가 불편한 진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클라우드는 기존 사이버 보안의 고정관념을 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고들을 보시면 사고나 아니면 이슈들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밖에 볼 수가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얘기하는 부분들은 50%가 슈퍼 유저라는 거죠. 사용하고 있는 어드민 권한들을 다 갖고 있다는 얘기인 거고 클라우드 워크로드가 생성되면 슈퍼 유저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생기는 상황들입니다. 일반 사용자보다도 10배 이상 많다는 겁니다. 다 슈퍼 유저예요. 그러면은 제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권한을 가지고 내부인 데이터를 가져온다거나 아니면 외부로 유출한다거나 제가 실수에 의해서 버켓에 올린다거나 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18분마다 새로운 취약점이 나옵니다. 계속 나오죠. 제로데이성 취약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1년까지 랜섬웨어가 생기는 상황들에서 피해액 자체가 2,650억 달러라고 와 굉장히 큰 피해액이네요. 피해액이고 2초마다 새로운 공격이 일어납니다. 2초마다 랜섬웨어 어택이 일어나는 상황들이고요. 41% 직원이 22년부터 27년까지 75%까지 IT 가치성 밖에서 IT의 섀도우에서 우리가 이상한 행위들을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획득한다거나 우리가 내부의 설정을 바꾼다거나 생성할 수 있고 섀도우 IT를 만들 수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데이터 침해에 대한 부분들 항상 단골로 나오는 브라이전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데이터 침해가 68%가 도난된 인증 정보에서 소셜 엔지니어링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쳐 지나가다가 S3 버켓에 올라가 있는 키 값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연치 않게 제가 이제 CSPM 솔루션들 아니면 시냅 솔루션을 가지고 고객사 어세스먼트를 했을 경우에 버켓 위에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들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냥 자기들 모르게 쉐어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안에는 API 키, AWS 키들 아니면 실제 내부에 있는 사업자 등록에 대한 그런 부분들 중요한 문서까지도 올라가 있는 상황들인데 이런 부분들 관리를 못하고 계속 사용할 수밖에 올려놓고 계속 이렇게 스토어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입니다. 실제 이게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최근에 이제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대부분 다 소셜 엔지니어링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고 마지막에 나는 옥타 같은 경우에 정말 이 부분은 우리가 과연 이 솔루션을 믿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한 그런 상황들이고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앞에 나와 있는 CSPM 솔루션들 아니면 우리가 사용했던 그런 뭐 여러 형태의 형상 관리하는 솔루션들만으로 우리가 이러한 사고들을 예방할 수 없다는 부분들을 타산 지석을 느끼게끔 해주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MGM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라스베가스에 출장 갔을 때 직접 봤던 그런 상황들이고요. 호텔에서 MGM 정보 유출 사건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뉴스라인에 계속 헤드라인에 올랐던 그런 상황들로 나와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이슈들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마지막에는 데이터 유출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다.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저희가 인수한 솔루션 그리고 보안에 대한 앞에 나왔던 챌린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프로텍션 플랫폼에 대해서 정의를 이제 모르신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CNAP이라고 얘기하고요, CNAPP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프로텍션 플랫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용어는요, 가트너가 만든 마케팅 용어입니다. 제가 3년 전에 이제 CSPM, CWP, CIEM 아니면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여러 형태의 솔루션들을 핸들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정책이 바뀌어서 우리는 시냅으로 갈 거야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도 처음에 몰랐었습니다. 시냅이 어떤 솔루션인지 몰랐고 전혀 몰랐었고요. 하루아침에 가트너에서 정의를 하고 시냅이라는 솔루션을 만들었습니다. 아셔야 되는 부분들은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은 시냅이라는 솔루션이 지금 나와 있는 클라우드 보안의 모든 환경에 대해서 만능인 솔루션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파이어월도 도입해야 되고 앞에는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도입해야 되고 굉장히 다양한 솔루션을 도입해야 됩니다. 그 모든 부분도 여기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부분 중 굉장히 다양한 부분이 나와 있죠. CSPM, 뭐 취약점, 뭐 지금 CWP 나와 있는데 저는 여기서 정의를 드리자면요, 세 가지 솔루션으로 우리는 함축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솔루션 첫 번째 정의 사항들이 뭐냐면 가트넷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CSPM입니다. CSPM이 첫 번째로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워크로드 프로텍션인 CWP가 있습니다. 그리고 CIEM이 포함됩니다. 이 세 가지 솔루션이 시냅의 핵심적인 솔루션이고 기본적인 에센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솔루션이 어떤 솔루션이냐 했을 경우에 우리는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레가시하고 환경이 전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만들고 있는 코드, 뭐 파이썬이든 노드.js든 여러 형태의 코드가 있습니다. 코드가 이렇게 패키지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조립하고 재활용하고 만들어 가지고 실제 인프라를 구성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포를 하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배포하게 되고 실제 서비스 자체가 애플리케이션을 웹상에서 오픈을 해가지고 진짜 서비스를 만들어지는 상황들이 될 거고요. 실제 그런 서비스 자체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뭐 배달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카드 애플리케이션 여러 형태의 핀테크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될 거고요. 이런 부분이 전체적인 라이프 사이클을 이루게 되는데 이 부분이 바로 소프트웨어 디벨로퍼먼트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생명 주기죠. 생명 주기고 지금 나와 있는 이 프로덕션 전반에 대한 부분들에 각 단계별로 보완을 할 수 있는 각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시냅이라고 정의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정의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저희 이제 포티넷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포티넷은 시냅 솔루션을 레이스워크를 인수했습니다. 레이스워크를 인수했고요. 그 이전에 저희 포티넷이 시냅 솔루션이 없었느냐 했을 경우에 솔루션이 있었습니다. CMP라는 솔루션이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 앞에 나온 소프트웨어 디벨로퍼먼트 라이프 사이클에서 코드 보안이나 데브섹옵스를 담당할 수 있는 데브섹옵스라는 솔루션도 있었습니다. 그런 솔루션이 있는데도 하물며 저희가 레이스워크를 인수한 이유는 이 기술의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의 실리콘밸리에는 이 시냅 솔루션 자체가 굉장히 화두화되고 있고요. RSA 2023년도에 혹시 다녀오신 분이 계시다면 이 시냅 솔루션에 대해서 굉장히 포커싱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대부분 회사들이 시냅 솔루션들을 많이 만들고 있고요. 여기에 각각의 앞에 보셨던 그런 기능들에 대한 부분들을 다 하나의 솔루션으로 가지고 만들어서 구성을 하고 있는 사항들이고 지금 나스닥에 가기 위해서 유니콘으로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들이죠. 저희 포티넷은 이 솔루션을 왜 인수했냐면 물론 기술 격차도 물론 있습니다. 솔직한 말씀이고요. 저희가 이제 온프라미스나 클라우드 환경 전반에 걸쳐서 보안을 제공하는 이런 부분들을 강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저희 코파운더고 CEO이신 켄지가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레이스워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거대한 엔터프라이즈로 가기 위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엔드투엔드 보안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 통합 플랫폼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포티넷이 이미 다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 이런 시냅 솔루션과 같이 결합이 된다라고 말씀드리시는 상황이 될 거고요. 그럼 하나의 완성체가 만들어지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는 레이스워크를 인수함으로써 업계에서 가장 포괄적인 사이버 보안 플랫폼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오게 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그 여러 형태의 복잡성, 클라우드의 복잡성,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시 돌아와서
앞에 나와 있는 공격 표면을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개발 속도를 낮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어질리티를 가져가면서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는 초도에 저희가 예방 보완을 해야 되는 상황들입니다. 취약점을 사전에 조사를 하고 그 위험에 대한 부분들로 시프트 앤 리프트를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사항들이 될 거고요. 공격 표면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 애플리케이션 현대화를 이루고 있고, 가상머신을 우리가 프로비저닝 했을 경우에, 그리고 쿠버네티스를 가지고 오케스트레이션하는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위험을 모니터링해서 이런 부분들의 리소스가 악용되기 전에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위협의 영향을 감소시켜야 되는 사항들이죠. 여러 형태의 위협들에 대한 부분들을, 비정상적인 행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탐지하고 조사해서 대응을 즉각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사항들이고요. 클라우드 보안의 가장 큰 적은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빠르게 우리가 MTTR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Mean Time to Repair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 시간에 우리가 리페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고 실제 위협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중대한 취약점에 대한 민타임에 대한 MTTR에 대한 65일이 평균이 걸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241일 동안 평균 침해 탐지를 하고 억제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굉장히 거의 1년 가까이 우리가 이슈가 되는 사항들이죠. 예전에 농협 사태 때처럼 그런 이슈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고, 원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찾을 수 없고, 그리고 공격자가 데이터를 유출하는 걸리는 시간 5시간입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데이터를 금방 가져올 수 있죠. 그냥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어부지리로 버켓에 들어가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클라우드에 덤프스 드라이브처럼 제가 지금 스캐닝을 해보면 다 나올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뭐 리스크를 어떻게 완화시킬 수 있을까요 하는 그런 이슈 화두, 그리고 위험에 대한 부분들을 MTTR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지금 우리는 아마 얘기하고 있을 겁니다. 구성에 대한 부분들, 잘못된 구성이 외부로 오픈돼 가지고 어떤 식으로 통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알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이 될 거고요. 사람과 머신에 대한 통신에 대한 부분들은 확인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취약한 패키지에 대한 부분 업데이트 어떻게 하고 있죠. 업데이트에 대한 화두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해결책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금융권 같은 경우 특히 그럴 거고요. 취약점 패치를 못하는 이슈가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리소스에 대한 부분들, 위협에 연관되어 있는 사항들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위협에 대한 부분들, 이 리스크 자체를, 위협에 대한 부분들을 위협으로 바뀌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변경된 사항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잠재적인 영향이 어떤 부분들을 걸치게 되는지 사항에 대한 부분들, 새로운 로그인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그런 프로세스가 생겼을 경우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용자가 만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될 거고요. 고난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애플리케이션의 자체, 에스컬레이션의 자체가 발생된 이유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원인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기술적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될 거고요. 백그라운드로 봤을 때 우리가 이런 기술적인 조치 사항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고가 계속 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떤 부분인지 아시나요? 관리적인 조치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ISMSP, ISMS 이런 형태의 우리가 거버넌스가 있는데, 해당되는 프레임워크나 거버넌스 자체가 클라우드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맞춰서 가야 되는 사항들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솔루션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끼워 맞춰서 각 단계별로 우리는 거버넌스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밴드가 아닌 MSP나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SOC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나와 있는 저희는 사일로화되어 있는 도구만으로 뭐 충분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위협에 대한 부분을 완화를 시키고, 그리고 위협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들, 그리고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서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이슈가 있죠. 이 솔루션들을 각각 구입했을 경우에 나오는 그런 비용에 대한 부분들, TCO 관점하고 ROI 관점으로 분명히 체크를 해야 되는 사항들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파편화 툴 때문에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툴에서 CSPM에서 봤는데 CWP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우선순위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정교화시켜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저희는 해결할 수가 있고요. 어떻게 해결하느냐? 자동으로 저희는 AI 기반으로 상담 분석을 하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를 인저션 하게 될 거고, 앞에 나와 있는 사용자 관점, 미스컨피그레이션에 대한 부분들, IAM에 대한 부분들을, 위협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데이터를 인저션을 하고, 그 다음에 활성된 위협에 대한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오버랩해서 볼 수 있는 상황이 됐고 자동 상관관계 분석을 해서 우리가 편차나 아니면 어떤 상호에 대한 그런 내용에 대한 이상 징후를 판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공격에 대한 패스라든지 실행되는 어떤 그런 퍼미션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실행되고 있는 어떤 취약점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위협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는 뭐 이미 노출되어 있는 크레덴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캠페인이 이루어지고 있는 크립토 마이너에 대한 캠페인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을 거고 퍼지고 있는 랜섬웨어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바로 처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뒤에 백단에서 굉장히 유연하게 저희는 구성해서 지라라든지 메시징 툴, 티켓팅 툴을 가지고 굉장히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강점들을 가지고 올 수 있을 거고요. 유스 케이스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말씀드리면 지금 유출된 인증 정보에 대한 영향을 탐지하고 최소화시키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실제 이 사용자가 새로운 리전에 들어왔고 권한을 변경시켰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API 콜을 외부로 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로그인을 했고요. 이런 실행적인 위협을 탐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루어질 수 없는 API 콜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 체크할 수 있어야 될 거고요. 새로운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 계정 변조라든지 우리가 계정에 대한 탈취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시그널로 저희가 다 탐지해서 AI 기반으로 분석을 해서 이게 자격증명 손상이라는 부분들을 제가 결론을 내리게 될 거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나가서 저희가 유사한 공격이 있었을 경우에 과도한 권한을 갖고 이런 유해성 조합을 가지고 롤 연결 체인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 했을 경우에 실제 유사한 형태의 위협을 하고 보고 저희는 알람을 띄우게 됩니다. 유스 케이스에 대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지금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들이죠. 가장 위험한 부분들은 이 이스트 인스턴스가 ELB 아니면은 시큐리티 그룹 외부로 퍼블릭에 노출됐을 경우 외부 접근이 가능한 상황에서 외부의 취약점이 보이는 겁니다. 외부에 우리가 심각한 취약점, 로그4j라든지 아니면 스프링 쉘이 보이는 상황들이고 이런 부분들을 이런 뷰처럼 한 번에 볼 수 있는 뷰가 완성돼야 될 거고요. 이 인스턴스와 결합되어 있는 IAM 롤 자체가 누가 이런 과도한 권한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한 번에 볼 수 있는 폴리그래퍼를 갖다가 볼 수 있어야 될 거고요. 저희는 다양한 유저 케이스를 가지고 있고요. 실제 보시는 부분처럼 클라우드 자체에서 대한 위협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순위 지정하는 부분들, 빠르게 위협 찾는 사항들, 그리고 빠르게 효율성을 찾는 하나의 싱글 페인 오브 글라스에 대한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는 사항들,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될 거고요. 다양한 유스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코드 보안에 대한 부분들은 공군방,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컴포지션 아나리시스, 그 다음에 정적 코드 분석에 대한 부분들, 인프라 코드에 대한 분석에 대한 부분들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취약점 관점, 그리고 기존에 있던 CSPM의 관점, 그리고 우리 쿠버네티스에 대한 형성 관리를 할 수 있는 KSPM의 관점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어택 패스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로 나열해서 앞에 보셨던 부분들처럼 경로를 보고 식별하고 시각화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될 거고요. 그리고 CIM, 내부 사용자에 대한 UEBA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실제 실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런타임에 대한 부분을 볼 수 있는 컨테이너 기반의 액션에 대한 비헤이비어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각각의 데브옵스 전반에서 저희가 툴체인으로서 지금 배치가 된 사항들이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유스 케이스 자체가 각 요소별로 코드가 디벨롭되고 커밋되고 빌드되고 퍼블리싱 된 다음에 런타임까지 저희는 각각의 보안에 대한 부분들을 책임지고 있는 사항들이고요. AWS를 봤을 경우에 AWS 컴포넌트 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에 대한 부분들도 스캐닝하고 그리고 위협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확인한 다음에 알려줄 수 있고 결론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유스케이스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핀테크 아니면 금융 쪽에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이요. 결국에는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위협에 대한 챌린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 솔루션으로서 간소화시키고 비용을 절감시키고 저희가 MTTR을 감소시켰다는 부분들을 핵심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성과 창출에 대한 부분들 쭉 나와 있고 수치로 굉장히 잘 나와 있는 사항들이고요. 알람에 대한 부분들, 도구에 대한 수가 감소됐고 뭐 수집되는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스플렁크를 쓰고 있는데 굉장히 비용이 절감됐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있는 사항들이고요. 지금 활성화된 위협에 대한 부분들을 바로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레이스워크 포티 시냅은 결국엔 기술 확장을 가져왔고요. 저희가 기존에 있는 파이어월, 포티 게이트에 대한 부분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사시에 대한 부분, 유니파이 사시, 원밴드 사시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GTNA랑 아니면
지금 클라우드 네이티브 파이어월까지 같이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들이고 여기에 AI 기반의 셋옵스를 만들어서 저희가 시냅이 포지셔닝이 돼서 완벽한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이제 포티 소어와 연동이 된 상황이고요. 소어를 사용하시는 고객분들께서는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포티 가드와 연결돼서 위협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포티 가드랩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이 포티 가드랩은 굉장히 방대한 데이터를 AI 머신러닝 기반으로 분석을 해서 저희 포티 시냅에 업데이트를 시킬 수 있는 인텔리전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웃브레이크 서비스라 가지고 실제 여기 나와 있는 어떤 그런 위협의 스레드 액팅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 포티 시냅에다 업데이트를 시켜서 갈 수 있는 부분도 저희 프로덕트를 계속 업데이트를 시키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가트너에 나와 있는 마켓 리더이고요. 저희는 저희의 어떤 그 철학은 그렇습니다. 포티넷은 영어로 말씀드리면 It's my baby입니다. 저희는 솔루션을 인수하더라도 완성된 솔루션을 물론 인수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내부에서 개발 과정들을 굉장히 많이 거치게 되고 실제 국내에 맞는 실정에 맞는 그런 형태의 솔루션으로서 변모를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포텐셜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 솔루션을 갖다가 만들어 나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시냅 글로벌 리더로서 이제 저희가 가지게 된 솔루션이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수영 상무님 멋진 강연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AI 시대 다중 보안 체계 개선 등 국가 정책 변화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고요. 클라우드의 진화가 워낙 또 복잡하기 때문에 클라우드 보안 태세 자체 강화로는 여러 위험이나 위협, 침해를 막기가 힘들다. 그래서 효과적인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을 위해서는 통합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Lacework 40 CNAP이라는 플랫폼이 또 어떻게 위협 관리를 하고 위험을 최소화하는지 그 유스 케이스까지 함께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제 현장 Q&A 시간을 바로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네, 너무 강연을 잘해 주셔서 그런지 지금 질문이 많지는 않은데 네, 방금 들어왔습니다. 네, 글로벌 CSP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내 그 CSP 네이버나 NHN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장의 이제 마켓 쉐어 때문에 지원 못하는 상황들이고요. 저희는 포티넷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굉장히 신화적이기 때문에 또 개발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크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내의 지사의 말을 잘 들어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질문이 3가지가 올라왔네요. 예. 같이 이렇게 한 번에 클리어하신 것 같은데요. 네. 네. 그 QR 코드를 스캔하시면 강연 프로그램에서 질문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는데요. 현장에서 질문을 하시면 또 스탠리 터블러를 경품으로 드리니까 많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현장에서 손에 들어주셔도 됩니다. 네. 현장에 질문이 네,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베스트 퀘스천을 하나 선정을 해야 돼서 이분께 베스트 퀘스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땡롱님 뒷번호 1955님 손 들어주세요. 어디 계신가요? 네, 스탠리 터블러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경품을 제가 어디서 드려야 되죠? 제가 드려야 되나요? 아, 저기 뒤에 스태프분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2번째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강연 들려주신 김수영 상무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